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 공공기관장 임명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촌각을 다투는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살려질 수도 혹은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법, 이 개정안도 알아봅니다.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과 지역, 국회에서 동분서주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현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국정감사를 매해 치르실 때마다 어떤 다른 느낌을 갖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이 좀 깁니다. 네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보통신기술 ICT, R&D 네. 이런 분야와 또 뭐 지상, 바다, 종, 편이다, 케이블 방송이다 이런 방송, 네. 또 우리 휴대폰 이런 네. 통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네. 제가 저희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사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책무가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네이버 이런 이제 네. 포털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신문이다 방송 못지않게 네. 오히려 훨씬 더 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네.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고 네. 국정감사 첫날에 제가 언론으로부터 오늘의 국감 스타 네. 이런 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포털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국감을 맞이했을 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딱 한 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또 이제 뭐 바꿀 것은 바꿔라라고 네. 질타도 하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자리죠. 아주 소중한 자리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또 언론의 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따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국정감사 마치고 나면은 뭐 정쟁 국감이다, 이제 정책 국감은 실종되었다, 국정감사 무용론 이런 평가를 많이 듣게 되면은 사실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날 잡아서 이제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루 만에 뭐 다 치우려고 하지 말고 네. 어차피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의무죠. 당연하죠. 그거는 365일, 네. 24시간 계속되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자, 이제 오늘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는데 입법 배경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이제 적재적소에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게 인사의 핵심인데 또 타이밍, 좀 영어로 하면 타이밍이죠. 시기에 맞게 제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라도
때가 늦으면 네. 소용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법원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연된 정의는 네. 아무리 좋은 일도 때늦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그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기업하고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의 어떤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 해도 되고 1년 있다가 해도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시점에 맞게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공백 상태를 네네.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시비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사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악순환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솔직히 저는 새누리당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었고 그전에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네. 또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좀 부끄럽죠.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으면 예컨대 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또 더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네. 따라서 뭐 500자리, 1000자리, 2000자리 지금 자리가 쑥 따라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을 잡으면 그 어떤 자리는 전리품처럼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옛날에. 네. 과거에.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뭐 이 사람 뭐 마음에 안 무슨 들면 자리 주고. 자르고 또 넣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바뀐데 어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거기 직원이 뭐 500명, 1000명 있고 그 조직의 그 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들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장이 없으면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쁜 무능력한 대장이 차라리 나은 거죠. 아. 없는 대장보다. 그렇죠. 대장이 네. 없는 것보다는 무능력하더라도 있는 게 낫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한번 언뜻 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전체 기관장의 공백 날수가 네. 한번 제가 보니까 1900일 다 합쳐서 날수가요? 네, 다 합쳐서.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 네. 예, 이것은 제가 뭐 새누리당 소속이지만은 뭐 근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그때도 또 뭐 이거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어떻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그 중요한 기관을 맡고 있는 대장, 수장이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비우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국민들한테 네. 직접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그렇군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발의를 그럼 이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에 바로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담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컨대 이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관장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 임기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다, 3년이다. 네. 그럼 이제 3년이 임기라고 하면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한 2달 전에 이 이제 새로운 기관장을 추천하는 그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그것이 뭐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따라도 그만. 되고 또 안 안 따라도 해도. 그만이고. 네. 이러니까 이제 뭔가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번에 네. 제가 만든 그 법안에는 이제 45일 전에는 네. 이제 임원 새로운 이제 지금 말 새로운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네. 또 20일 전에는 네. 이제 시계가 째깍째깍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20일 전에는 이제 추천을 하도록 하고 네. 마지막 7일 전에는 반드시 이제 이 기관의 소속 장관이 네.
대통령께 제청을 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뭐 50일이다, 100일이다, 뭐 6달 공백 상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방지한다. 있게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뭐 이 사람 임명하고 뭐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쉬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법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국민 생활과 직결돼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기관장에도 기관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견이 어떤 있지만은 이견이? 그동안에 뭐 공청회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오랜 기간 수렴해 본 결과는 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관장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너무 이제 자주 바뀌시기도 하고 비어 그렇죠. 있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그러기도 하고. 그런 뭐 예. 기준 때문에 네.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데 그것도 또 뭐 이렇게 기준이 뭐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3달 있다가 5달 네.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좀 더 욕심 같아서는 좀 더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까지 오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내용으로 갈 텐데 그 지난 지역구가 부산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휴가철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안전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개최하게 되셨는지 그 현장 이야기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네. 우리 부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첫 번째 한 행사가 이번 휴가는 우리 부산으로 오십시오 이런 네. 이제 행사를 했었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부산으로 이제 휴가를 오시는 거는 좋은데 네. 휴가 오셔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네. 근데 물놀이 하다가 네. 사고 나면은 네. 이거는 그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옛날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 검사 시절에 네. 등산을 갔다가 예. 같이 갔던 일행이 예. 산에서 이 심장마비로 그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유 저런.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한번 나중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이 응급처치 또 심폐소생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부실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 또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책무감 이런 네. 거 해서 이번에 우리 당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운대 네. 해수욕장에서 심폐소생 교육을 네. 그 홍보 활동을 같이 한번 전개했습니다. 반응이 좋던가요? 뭐 언론도 대단히 그 네, 네.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 예. 또한. 그런 거는 이거는 네. 지금 말해서 뭔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소양이다.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그렇죠. 간단한 방법이죠. 네. 저도 사실 한 번 배웠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배워야 됩니다. 여러 저도 번 여러 번 배울 예정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이제 제가 한번 그 스터디를 해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참 그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컨대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 네. 심정지나 호흡이 정지되는 이렇게 딱 오면은 이제 우리는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19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가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뭔가 조치를 뭔가를, 해줘야 되죠. 네. 근데 그 조치를 한 경우하고 네. 그냥 119 올 때까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리는 경우하고 그 결과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람이 그 환자가 제 발로 퇴원해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망 원인이 제1위가 암이죠. 네.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 이 심근경색 네. 이런 이제 심정지와 관련된 네네. 이런 질병인데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스웨덴이다 이런 선진국의 경우에 네네. 그 구급차가 올 때까지 1차적으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네. 50%가 넘어요. 다 배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는 6%. 이건 진짜 너무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심폐소생관련법 개정안에 담기게 될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다 모든 국민이 해야죠.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예. 우선은 이제 조금 우리 선생님들부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해서 우리 이제 뭐 유치원 네. 이런 선생님들도 이거를 그 이수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응급 시설 네. 내는 이런 심폐소생 또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것을 의무적으로 또 비치하도록 하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법도 배우고. 예, 예.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심폐소생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네.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에는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돈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 선결 과제는 돈 하나인가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기 제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네. 또 문제의식 이게 필요성에 대한 좀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홍보 활동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 운전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예, 예. 운전면허 따면은 운전면허 딸 때 뭐 저기 필기 시험도 치고 주행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제가 볼 때 좀 형식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거 딸 때 이제 교통사고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에서. 네, 예. 그럼 교통사고 났을 때 갑자기 누가 심정지가 됐다. 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아하. 반드시 이런 심폐소생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네. 것도 들어있습니다. 일거양득이 되겠네요. 좀 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네. 꼭 필요한. 네.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위원님께서는 이 정당 방위 법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데 열정을 가지고 많은 입법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입법 발의하신 법안 중에 특별히 더 왜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18대 초선 때 아마 뭐 제 자랑입니다만 18대 국회에서 가장 유명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아마 우리 이익선 씨도 아실 건데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거를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예. 18대 때. 이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 빨래 건조대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들어봤습니다. 저 네. 강원도에 어떤 이제 집에 엄마와 누나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린 겁니다. 때렸는데 어쩌게 일이 잘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맞은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네. 이것을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도둑 뇌사 사건이다. 네. 이제 그 사람이 뇌사에 빠진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네. 그렇더라도 자기 집에 그것도 엄마와 누나가 거의 잠자고 있는 새벽 3시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들이 그럼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칼도 아니고 빨래 건조대로 때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이나 우리 사법기관, 사법부에서는 그 아들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핏대가 올라서 국정감사장에서 그 빨래 건조대를 직접 가서 네. 가져가서 네. 우리 대법관 네. 또 법무부 장관한테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빨래 건조대가 왜 흉기냐? 이것은 우리 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다. 네. 불의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권리예요, 자유권은. 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또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당시에 우리 네티즌 33만 명이 네. 제가 그 빨래 건조대 들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을 질타하는 모습에 네. 좋아요, 잘했다. 네. 그것도 젊은 우리 네. 20대 그
친구들이 네네. 그런 아주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하. 참 저도 법조인이지만은 네네. 우리나라의 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도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해결해야 될 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 그렇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 다 됐습니다. 혹시 새로운 입법 계획이나 또 현안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이제 주십시오. 19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발의했던 법안 그리고 네. 공약했던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또 20대에 우리 지역구 부산 북구 우리 주민들 또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다시 네. 선택받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